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조직인 파타당과 하마스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쩌면 지난 2007년 유혈 충돌로까지 이어졌던 두 조직 간의 싸움이 또다시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파타와 하마스, 그리고 하마스와 파타. 이 조직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들의 갈등이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는 하마스 당국에게 가자 지구를 자기들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의 주 활동 구역인 가자 지구에 필요한 전기는 그동안 이스라엘로부터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그동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파타 조직이 그 전기 요금을 이스라엘 정부에 지급을 멈추는 방법으로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전기 공급을 막는가 하면 동시에 가자 지구의 여러 가지 지원을 줄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연히 하마스는 반발하며 하마스와 파타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파타는 무엇이고 하마스는 무엇일까요? 파타와 하마스 두 세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훑어보아야 하는데요. 먼저 1964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64년 카이로에서는 아랍연맹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니제이션, 즉 PLO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죠. PLO의 본래 설립 목적은 무력 투쟁과 시오니즘의 파괴를 통한 팔레스타인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성이 갈라짐에 따라서 PLO 내에서 여러 분파가 생기는데 그중 한 분파가 바로 파타입니다. 파타는 지하드를 통한 정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랍어로서 야세르 아라파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950년대 또는 60년대 초반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파타의 수장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는 1969년 선거를 통하여 PLO의 의장이 되었고 그의 죽음 이후 파타는 현재 마흐무드 아바스를 수반으로 하여 PLO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의 다수를 차지하는 최대 정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하는 하마스는 1948년 첫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후에 가자 지역에서 세력의 발판을 얻은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하마스라는 단체가 이스라엘 앞에 등장한 것은 1987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지휘한 첫 이스라엘의 점령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의 봉기 인티파타 이후였습니다. 이들은 초기부터 자신들을 파타의 라이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파타와 하마스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세력 모두 수니파 무슬림이며 두 세력 모두 이스라엘에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서로의 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며 결국은 서로에게 비난과 견제를 넘어서 총구를 겨누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방식의 차이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각자가 주장하는 방법으로만 이스라엘을 없애고 이슬람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여기기에 서로 정권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대표하는 조직이었던 파타는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되찾아 주려는 그 방식이 너무나 온건하고 수동적이라 파타만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욱더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야 한다고 하마스가 주장했던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타는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평화를 가장한 장기전을 주장합니다. 6.1 전쟁 전의 국경을 인정하며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첫 단계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슬람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조장하나 이 전략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파괴에 있습니다. 1996년 1월 30일 스톡홀름의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고위 아랍 외교관들의 비밀 회의에서도 야세르 아라파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완전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것이며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점령할 것이다. 하지만 하마스는 파타의 이러한 장기 전략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헌장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릴 것이며 유대인을 대항한 우리의 투쟁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 우리 적을 없애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헌장 13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적 해법이라는 것은 이슬람 저항운동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드 전쟁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마스는 헤즈볼라처럼 이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사상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에게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양면 공격 작전의 수단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마스는 피에로와 이스라엘 간의 오슬로 협정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의 주요 세력으로서 첫 인티파다 이후 세력을 점점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파타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평화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를 여러 차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1996년 2월과 3월에는 하마스에 의한 버스 폭탄 테러로 6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지게 한 사건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며 오슬로 평화협정을 반대했던 베냐민 네타냐후가 정권을 잡도록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2차 인티파다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하마스에 대한 기대로 옮겨가면서 하마스는 영향력을 더욱 넓혀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의 자살 테러 공격을 순교로 보며 이스라엘의 점령으로 인한 자신들의 상실감을 갚아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마스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그마치 1만 412개의 로켓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매년 평균 947개를 로켓이 이스라엘로 발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은 하마스의 이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으며 미국은 1997년부터 이들을 분명히 테러리스트 단체로 명명하고 있지요. 파타의 수장 마흐무드 아바스는 하마스의 이러한 공격이 역효과를 낸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 의한 엄청난 보복 공격의 기회만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파타와 하마스의 긴장 관계는 야세르 아라파트가 죽은 2004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파타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생긴 이후부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두 번째 총선에서 여당인 파타를 물리치고 하마스가 전체 132석 가운데 74석을 얻으며 여당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는 하마스를 테러리스트 단체로 명명하며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이스라엘이 파괴될 때까지 테러 공격을 불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여당을 차지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하마스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정부와의 외교관계와 경제적 원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장인 마흐무드 아바스에게 권력을 사용해서 하마스의 정부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죠. 2006년 1월 30일 미국, 러시아, 유엔, 유럽연합으로 구성된 중동 퀄텟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다수를 차지한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폭력을 멈춘다면 원조를 이어갈 것을 선언하지만 하마스는 이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동 퀄텟은 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죠. 하마스가 이끄는 정부가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아바스와 파타가 다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하마스 정부를 대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의 갈등은 결국 2007년 6월 10일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되죠. 15일까지 이어진 이 전투에서 양측은 서로의 리더들을 높은 건물에서 던져 살해하고 총격을 벌이며 각축을 벌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하마스는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이양한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가자지구에서 파타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2007년 6월 15일 마흐무드 아바스의 공식 선언으로 팔레스타인은 웨스트뱅크를 기점으로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리고 가자지구에 기반을 둔 하마스, 이렇게 두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갈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두 세력이지만 이스라엘 제거와 이슬람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합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리스트에 따르면 2005년 이후부터 모두 12번 이상의 연합정부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아쉽게도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와 파타가 연합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공연히 이스라엘의 몰살을 주장하는 테러리스트 단체인 하마스와 협상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해 오고 있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파타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면 하마스와 연합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바스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거나 하마스와 연합조약을 맺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하마스가 파타와 연합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IDF가 애써 제거한 웨스트뱅크에서의 하마스 세력이 다시 안착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피할 수 없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팔레스타인이 연합정부를 이루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조장하는 동안 하마스는 또다시 가자지구와 더불어서 웨스트뱅크 지역에 자기들의 군대를 재정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폭력을 멈추겠다고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사이에 이미 체결된 조약을 인정하기 전에 몇몇 EU 국가들이 하마스를 테러리스트가 아닌 정식 정부로 인정하게 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러한 우려가 실제임을 보여주듯이 지난 6월 29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사무총장인 셉 에렛캇은 UN 포럼에서 하마스는 테러리스트 단체가 더 이상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서 미사일로 공격하고 민간인 집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난사했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전문가나 중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하마스가 얼마나 흉악한 테러를 많이 저질러 왔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이에 대해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당연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며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들을 살해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선동적인 발언이다. 하마스를 좋게 포장하려는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계속적인 시도가 테러를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지도부의 본래 모습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종 구호단체로부터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라 할 수 있을 만큼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 흘러들어간 각종 지원금은 한국 돈으로 약 8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금액만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9년 한 해에만도 10억 불, 약 1조 2천억 원을 지원했죠. 그동안 유럽연합은 페가스라고 이름 붙여진 팔레스타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7년 이후 총 29억 유로, 한국 돈으로 4조 1,97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단체에서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지원한 금액이 2014년도 한 해에만 200만 달러, 약 21억 원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원한 돈만도 약 10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죠. 팔레스타인 인구를 전체적으로 400만 명이라고 추산했을 때 한 사람당 돌아가게 되는 지원금은 약 2,200만 원씩, 5인 가족으로 한 가족당 약 1억 원 이상씩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지원금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는 가장 큰 외부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층은 이 지원금을 제대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해서 알겠지만 그동안 전 세계로부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정작 민간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금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질 줄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돈들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2013년도 파이낸셜 타임즈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팔레스타인 지원금 중 상당액이 무의도식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지원한 금액 중에 상당 액수가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줄줄 엉뚱한 대로 새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죠. 사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런 부정부패는 이미 수많은 국제 언론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04년 사망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는 어떨까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1979년부터 10년간 아랍 국가들로부터 연 2억 달러씩 받는 동안 월 1,025만 달러가 그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65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았지만 그 중에 9억 달러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국고가 아닌 야세르 아라파트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고 2004년 IMF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사실 야세르 아라파트는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그에게 노벨 평화상까지 수여했죠. 그리고 그는 청렴 결백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그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이 철저하게 감췄기 때문이죠. 그러나 2003년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야세르 아라파트의 개인 자산은 최소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 이상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파타당의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 정도이니 하마스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지원했던 그 많은 돈들을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일부 고위 관료들의 개인적인 착복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끼니를 굶든 집이 무너지고 잘 곳이 없든 말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배만 채우며 지원금이 미처 민간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고질병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전 세계로부터 받은 이 지원금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민간인들의 집을 고쳐주고 상처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하마스는 무기를 구입하고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허물어진 집을 고치라고 보내준 시멘트와 철골들이 미사일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기 위한 지하 터널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마스와 파타 사이의 갈등과 전쟁은 전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지원금을 파타가 차지하느냐 아니면 하마스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그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파타와 하마스는 오늘도 헐벗고 굶주리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앵벌이 삼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명분의 지원금을 받아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검은 속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평화를 원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그 땅에 이슬람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면 서구 열강들에게 이스라엘 문제는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은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허울뿐이라도 명분만이라도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그냥 봉합해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겠지요. 하마스건 파타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다면 그저 서둘러 절차를 밟으려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타와 하마스 둘 중에 어느 것이든 피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파타와 하마스 두 조직 중에 어느 조직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한 이스라엘의 언론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마스와 파타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뱀과 전갈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하마스와 파타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이 두 세력의 움직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는 세력은 그것이 하마스이든 파타이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세력의 갈등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부패하고 탐욕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지도자를 향해서 경고하고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밑에서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고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서야 하는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시민들,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싸잡아 비난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슬람 정권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요. 현재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의 비율은 웨스트뱅크 인구의 2%, 가자지구 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98에서 99%의 무슬림 인구들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승리자 예수님의 아들들인 이들이 주님 안에서 담대해지며 이들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도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뉴스를 보실 때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마스와 파타가 서로 총을 겨누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더불어 그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애꿎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마스와 파타의 정쟁 속에서 애꿎게 희생을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고난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팔레스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눈물겹게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생각이 있다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기보다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원금이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팔레스타인 크리스천 교회와 연결하여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팔레스타인 마일과 가정을 자매 결연으로 맺어 실제적으로 돕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적 동기로 그들을 돕겠다고 건네준 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할 무기를 만들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데 돈을 보태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